만약 당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동창이 30년 뒤 병원에서 환자가 되어 당신 앞에 누워 있다면, 그리고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대병원 15층의 깊은 밤,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운명처럼 그 이름을 마주합니다. 30년 전 그녀를 책벌레라 부르며 웃음거리로 만들던 동창, 지금은 재벌 회장인 그 남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청소부가 된 의사와 그녀 앞에 쓰러진 옛 동창의 충격적인 재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청소부의 밤 5분. 2025년 3월의 어느 차가운 밤, 서울대학교 병원의 15층 복도에는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퇴근한 후 병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낮 동안의 분주함과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급한 발걸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응급실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중환자실에서 새어나오는 기계음, 그리고 간병인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때 한 여성이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다. 바퀴가 돌아가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물걸레질하는 미세한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메아리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다. 수년간 매일 밤 반복해온 동작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과 발이 움직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정.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는 낡은 고무줄로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전혀 없는 맨얼굴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육체적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다른 청소원들과 확연히 달랐다. 여전히 총명하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무언가를 깊이 사유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였다. 색이 발의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청색 청소복과 두터운 고무장갑, 그리고 낡아서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가 그녀의 현재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VIP 병실 구역에 도착했을 때 야간 근무를 서고 있던 젊은 간호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모, 오늘 1501호실도 청소해 주세요. 새로운 VIP 환자가 입원하셔서요. 이수정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1501호실의 두터운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간 이수정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VIP 병실은 정말로 다른 세계였다. 3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는 이탈리아산 고급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65인치 대형 스마트 TV가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간이 주방과 대형 냉장고, 프리미엄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다. 환자가 누울 침대는 독일에서 수입한 최첨단 전동 침대였고, 주변의 의료 장비들도 모두 최신형이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샤워실, 심지어 작은 회의실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이수정은 3년간 매일 밤 익숙해진 정확하고 조용한 동작으로 청소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환자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때 침대 옆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고급 아이보리 종이에 금박 엠보싱으로 화려하게 제작된 명함이었다. 김민호 대표이사, 민호건설 주식회사. 그 이름을 본 순간
이수정의 손에 들려있던 쓰레기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3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의 이름이었다. 501호실의 최첨단 침대에는 한 중년 남성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 전체가 완전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수정은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변화를 뚫고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예전에 날렵했던 체형은 사라지고 상당히 살이 쪘으며 머리카락도 반 이상 빠져 있었다. 하지만 콧날과 턱선, 그리고 잠든 얼굴에서도 느껴지는 특유의 거만함은 여전했다. 분명히 김민호가 맞았다. 이수정의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선명하고 생생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김민호는 3년 내내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대놓고 비웃었고 공부만 잘한다며 책벌레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 부르며 조롱했다. 특히 고3 겨울 대학 진로 상담 시간에 일어났던 그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날 이수정이 담임 선생님 앞에서 의대에 진학 희망을 밝혔을 때 김민호는 교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너 같은 애가 의대에 간다고. 돈도 없으면서 꿈만 크네. 그 순간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이수정은 모든 동급생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을 참아야 했던 그 순간의 치욕감이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수정은 결국 모든 조롱과 무시, 경제적 어려움을 뚫고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의 잔혹한 아이러니인지 그 김민호가 무력한 환자로서 자신 앞에 누워 있었다. 10년의 여정, 청소를 마친 이수정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깊은 사색에 잠겼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공과 실패, 영광과 좌절, 그리고 현재의 처참한 현실까지. 다음 날 오전 7시, 9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친 이수정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있는 작은 원룸이 그녀와 딸의 전부였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공간에서 딸 민지가 의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새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민지는 의대 3년차 학생으로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 성실하고 똑똑했다. 이수정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일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야 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낮에는 과외를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엄마, 어제도 야간 근무하셨어요? 민지가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수정은 딸에게 차마 청소 일을 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선다고만 설명해왔다. 이수정은 딸의 앞에서만큼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응, 괜찮아. 내가 의사 되면 이런 고생은 끝이야. 민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고무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거칠어진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에 생긴 작은 상처들, 그리고 화학 세정제 때문에 거칠어진 피부가 어머니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지가 학교에 간 후 혼자 남은 이수정은 며칠 전 받은 30주년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 보았다. 고급스러운 아이보리 카드 용지에 금박으로 화려하게 인쇄된 초대장이었다. 서울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볼룸 마이너스 3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참석비는 10만 원이었다. 이수정의 본명은 박수정이었다. 결혼 후 남편의 성씨를 따라 이수정이 되었고 의사로 활동할 때는 본명인 박수정을 사용했다. 동창들은 대부분 그녀를 고등학교 시절의 이름인 이수정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30년 전 그녀는 서울여자고등학교 전교 1등의 모범생이었다. 비록 가난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 그 순수하고 숭고한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다. 의대 시절도 결코 쉽지 않았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낮에는 중고등학생 과외를 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30세의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다. 그 후 15년간 그녀는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훌륭한 의사로 인정받으며 활동했다.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화기 내과 세부 전공까지 마쳤고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결국 부교수까지 올랐다. 환자들에게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로, 후배 의사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로, 동료들에게는 실력 있고 인격적인 동반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3년 전 그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수입업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주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개인 보증을 서놓은 상황에서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남편은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혼과 동시에 이수정의 사회적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연봉의 베테랑 의사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수정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떠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의사에서 무직자가 된 이수정은 막막했다. 고급 아파트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생활비와 딸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대병원 청소 일자리를 구한 것은 아이러니였다. 15년간 의사로 일했던 바로 그 병원에서 이제는 청소부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챕터 3 운명의 재회사분. 3월 12일 새벽 2시, 평상시처럼 야간 청소를 하고 있던 이수정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병원 응급상황실에서 온 긴급 전화였다. 박수정 교수님 맞으시죠?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VIP 환자분이 급성 중수염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환자분이 교수님을 지정의사로 요청하셨습니다. 이수정은 한순간 어리둥절했다. 자신은 3년 전에 퇴직했는데 어떻게 수술 요청이 올 수 있을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그녀의 퇴직이 공식적으로는 무급 장기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전임 원장의 배려로 언젠가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김민호는 박수정이 30년 전 자신이 괴롭혔던 이수정과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지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내과 교수로 소개받았을 뿐이었다. 이수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3년간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그 환자가 김민호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이수정은 병원 지하 직원 탈의실에서 3년 만에 청소복을 벗었다. 그리고 의사 전용 라커룸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개인 사물함은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예비 가운들, 청진기, 의학 서적들, 그리고 각종 의료, 기구들이 3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샤워를 마친 이수정은 거울 앞에 섰다. 3년 만에 다시 입는 수술복이 몸에 딱 맞았다. 거울 속에는 박수정 교수의 모습이 되살아나 있었다.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술복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와 위엄이 넘쳤다. 수술실에 들어간 이수정은 마취된 김민호를 내려다봤다. 30년 전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소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질병에 굴복한 나약한 중년 남성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교수님, 환자 상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석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말했다. 급성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번질 위험이 있어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수정은 전문적인 태도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복부를 촉진하고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 자료를 분석했다. 3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18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실력은 여전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되었고 이수정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30년간의 한을 담아 김민호의 생명을 구하는 역설적인 복수가 시작되었다. 수술은 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예상했던 3시간보다 빨리 마무리된 것은 이수정의 숙련된 실력 덕분이었다. 교수님, 정말 깔끔하게 수술하셨네요. 역시 베테랑이세요. 주석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수정은 마스크 너머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3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실의 폭로. 3월 13일 김민호가 의식을 회복했다. 이수정은 평상시처럼 야간 청소를 하면서 그의 병실을 지나갔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김민호는 아직 허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다음 날 오후 이수정이 집에서 동창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박수정 교수님, 김민호 환자분이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후 2시 이수정은 다시 박수정 교수의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깔끔한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친 그녀는 의사다운 당당함과 프로페셔널함을 물씬 풍겼다. 김민호의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이수정을 보자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던 김민호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교수님,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김민호는 이수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있었다. 저는 박수정입니다. 환자분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죠. 이수정은 전문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김민호의 수술 후 상태와 회복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완벽했다. 정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이수정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셔야 하겠네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는 못 가겠군요. 서울고등학교 87년 졸업생 30주년 동창회입니다. 이수정은 잠시 침묵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다. 혹시 이수정이라는 동창을 기억하시나요? 김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에 기억이 떠오르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애. 공부만 하던 애 말씀이신가요? 가난한 집애였는데 의대 간다고 했던. 30년이 지나도 김민호의 편견과 시각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이수정을 그의 가난한 집애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네요. 아마 의사는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의사도 예전만 못하잖아요. 김민호의 말에는 여전히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이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환자분, 그 이수정이 바로 저입니다. 김민호는 깜짝 놀라 이수정을 다시 쳐다봤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다. 저는 박수정이자 이수정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책벌레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바로 그 이수정이에요. 김민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당신의 생명을 구한 것도 바로 그 가난한 집애였습니다. 김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정말 이수정이야? 이수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만이네요, 김민호 씨. 그럼 내가 예전에 한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모두 기억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꿈만 크다. 너 같은 애가 의대에 간다고. 그런 말들 모두요. 김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침묵했다. 어린 나이에 했던 그 경솔하고 잔혹한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렸고 철이 없었어. 사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동창회 당일 3월 15일 토요일 드디어 30주년 동창회 당일이 되었다. 이수정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를 시작했다. 3년 전 의사 시절에 입던 최고급 정장을 옷장 깊숙이서 꺼내 입었다. 진주색 실크 블라우스와 짙은 회색 울 정장, 그리고 품격 있는 펌프스까지. 머리는 전날 미용실에서 단정하면서도 우아하게 손질해 놓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모습이었다. 박수정 교수 시절의 위엄 있고 지적인 모습이 되살아났다.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과 자신감이 온몸에서 빛났다. 민지는 어머니의 변신을 보며 깜짝 놀랐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마치 영화배우 같아요. 그렇게 보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후 5시 30분 서울 그랜드 호텔에 도착한 이수정은 잠시 입구 앞에서 망설였다. 30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을 앞두고 긴장이 되었다. 그랜드 호텔의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20층에 위치한 크리스털 볼룸에 들어선 이수정은 잠시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2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는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수정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작은 무대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동창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한 모습들이었다. 비싼 정장, 명품 액세서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수정이다. 반장이었던 정민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30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친근한 모습이었다. 정말 이수정 맞아. 의사가 됐다며? 대단해. 순식간에 몇 명의 동창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은 호의적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와, 박수정 교수라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서울대병원 교수 맞아. 정말 대단해. 우리 반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아니야? 이수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칭찬이 부담스러웠다. 만약 진실을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까? 최태수의 도발 사분.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었네. 우리 반의 자랑거리가. 돌아보니 최태수였다. 30년 전 김민호와 함께 어울리던 아이로 지금은 약간 살이 찐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특유의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수정아, 아니 박수정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야. 최태수는 과장되게 정중한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30년 전과 같은 조롱의 기미가 엿보였다. 태수야, 오랜만이야. 이수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사라며? 정말 대단해. 그때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근데 요즘 의사도 힘들지. 메르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을 거야. 최태수의 말에는 은근한 견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의사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강남의 3개 지점이야. 요즘 건강기능식품이랑 수입 의약품 장사가 정말 잘 돼. 의사들이 처방전 써주면 우리가 파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셈이지. 최태수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웃었다. 태수약국 대표이사 최태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수정은 그의 말을 들으며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3 겨울, 이수정이 의대 합격 소식을 알렸을 때 최태수가 했던 말이었다. 의사가 뭐 대단한가? 결국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야? 나는 장사해서 의사보다 더 많이 벌 거야. 그리고 지금 그는 정말로 약국 사장이 되어 의사들의 처방전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런데 이수정아, 너 진짜 의사 맞아.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지? 최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수정을 쳐다봤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 보다. 의사도 사람이에요.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지금도 병원에서 일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수정의 애매한 대답에 최태수는 더욱 의심을 품었다. 그때 한 여성이
이수정에게 다가왔다. 박지영이었다. 30년 전에는 반에서 가장 예뻤던 아이였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성형수술의 흔적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 이수정이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야. 박지영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반가운 듯 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다. 지영아, 오랜만이야. 의사가 됐다면서 정말 대단해. 그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의대까지 갔어? 박지영의 말은 축하보다는 의심에 가까웠다. 30년 전 그녀는 이수정을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아이 중 하나였다. 노력했죠. 노력이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 의대 등록금이 얼마인데. 혹시 남자친구가 도와줬어? 박지영은 계속해서 이수정의 과거를 캐묻기 시작했다. 마치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나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강남에 3개 지점이 있거든. 지영 뷰티 살롱이야. 연예인들도 많이 와. 요즘 미용업계가 정말 잘 돼. 박지영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이수정과 비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수정아, 남편은 뭐해? 의사 남편 만났어. 이수정은 잠시 멈춤했다. 이혼했어요. 어머, 이혼, 왜도, 아니면 돈 문제. 박지영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캐묻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그럼 혼자 사는 거야? 애는 없어. 딸이 하나 있어요. 의대생이에요. 어머, 딸도 의사가 되는구나. 박지영은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계속해서 이수정과 비교했다. 30년이 지나도 그녀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최태수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김민호는 모두 온대. 병원에 입원했다나 뭔가 수술 받았다고 하던데. 수술, 무슨 수술? 박지영이 관심을 보였다. 충수염이래.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 그런데 재밌는 게 수술한 의사가 박수정이라는 사람이래. 이름이 똑같네. 이수정아. 이수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냥 우연이겠죠. 우연이라. 그런데 정말 신기해. 너랑 이름이 똑같은 의사가 김민호를 수술하다니. 최태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소개로 각자 간단한 근황 발표, 시간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들, 공무원이 된 사람들, 교사가 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했다. 이수정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였지만 동창들은 박수를 쳤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받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태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의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봐.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럼 개업한 거야? 아니면 병원 직원?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수정의 애매한 대답에 최태수는 더욱 의심을 품었다. 박지영도 가세했다. 이수정아, 솔직히 말해.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의사 일 계속하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괜찮다니. 혹시 지금 어디 살아? 아직도 월세야. 박지영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었다. 주변 동창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최태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수정아, 혹시 너 지금 청소 일하는 거 아니야?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이수정에게 집중되었다. 뭐라고? 박지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김민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대병원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수정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최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수정을 쳐다봤다. 설마 그럴 리가. 박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의사가 청소 일을 해.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최태수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이수정아, 솔직히 말해봐. 모든 동창들이 이수정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수정은 잠시 동창들의 얼굴을 둘러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 의심스러운 표정들, 그리고 조롱을 기다리는 듯한 미소들. 30년 전과 똑같았다. 맞아요. 이수정이 조용히 말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청소 일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박지영의 입이 벌어졌다. 뭐라고? 의사가 청소를. 3년 전에 병원을 그만뒀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태수는 승리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럼 내가 맞았네. 의사에서 청소부로 전락한 거야. 전락이라. 이수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금 정말 청소 일만 하는 거야? 박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필요할 때만 의사 일을 해요. 필요할 때만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수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되었다. 3일 전에 김민호 수술했어요. 뭐? 김민호가 충수염으로 응급수술 받았는데 제가 집도했습니다. 최태수와 박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청소부라면서 어떻게 수술을 해? 저는 박수정이기도 하거든요. 김민호를 수술한 박수정 교수가 바로 저예요. 연 회장의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최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가 정말로 김민호를 수술한 거야? 네. 그리고 생명을 구했죠. 30년 전 절 책벌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김민호의 생명을요. 박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지금도 의사야? 필요할 때만. 보통은 청소 일을 해요. 딸 등록금 때문에. 이수정의 고백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성공한 의사에서 청소부가 되었다가 다시 의사가 되어 옛 동창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다. 최태수는 당황했다. 30년 전 자신이 이수정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럼 너가 정말로. 네. 30년 전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가난한 책벌레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책벌레예요. 다만 이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책벌레가 되었죠. 이수정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30년 전에 제게 말했죠.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현실을 보라고, 꿈만 크다고.
하지만 지금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수정의 말에 연회장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잠깐, 그럼 너가 정말로 김민호를 수술한 의사라는 거야? 반장이었던 정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박수정 교수가 바로 저예요.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인터넷에서 확인했던 그 유명한 박수정 교수가 바로 이수정이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있었다. 저는 30년 동안 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도 성공이에요. 박지영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의사였다가 청소부가 되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인가요? 이수정이 박지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아니지만 제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사예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예요. 이수정의 당당한 모습에 동창들은 감동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태수야,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뭐, 당신이 30년 전에 한 말. 나중에 약 팔아달라고 굽신거릴 텐데라고 했잖아요. 최태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은 저에게 약국에서 일하라고 제안했죠. 그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의사인 제게 약사인 당신이. 최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30년 전 말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민호의 등장.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다. 김민호였다. 병원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퇴원하지는 않았지만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박 허가를 받고 온 것이었다. 미안, 늦었어. 병원에서 나오느라. 김민호는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이수정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3일 전 병실에서 만났던 박수정 교수, 그리고 30년 전 고등학교 동창 이수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수정아. 아니, 박수정 교수님. 김민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여기 있었구나. 나 정말 미안해. 30년 전 일도, 그리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도. 김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소녀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 내 생명을. 30년 전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이수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김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내가 너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연 회장의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정아, 나는 정말 잘못했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우리 모두보다. 김민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간병인이 급하게 말렸지만 그는 억지로 일어서서 이수정 앞에 섰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 순간 김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몸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일어나세요. 환자가 무리하면 안 돼요. 이수정이 김민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김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30년 전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 정말 미안해. 그날 밤의 동창회는 그렇게 끝났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수정에게 사과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어떤 이는 어색하게. 하지만 모두가 인정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수정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간 품어온 한이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일도 여전히 청소 일을 해야 하고 딸의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라졌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으로 복직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김민호의 수술을 계기로 병원 측에서 그녀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정은 고민했다. 의사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결국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주간에는 의사로, 저녁에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었다. 두 일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30년 후 동창회는 끝났지만 이수정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리고 1년 후 딸 민지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수정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었다.